며칠째 매일 아침 일찍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표는 세체다와 알페 디 시우시 두 곳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사소론고까지 보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남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순간부터 이미 반쯤은 포기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기대가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는 것,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요. 며칠 동안 돌로미티 이것저것 달렸더니 연료가 상당히 줄어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이탈리아 주유소는 셀프가 기본인 것 같네요. 그냥 주유기 앞에 서면 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막상 서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Sotto il sole d'Italia cammino tra le strade piene di vino cuore ride. 기름을 넣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E10하고 E5를 넣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E5가 여기 있고 E10은 따로 없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넣어야 되는 거야? 크레딧 카드 먼저 하나 넣으면 돼? 아,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있네? 그지? 여기서 이 스크린? 터치 스크린. 이게 뭐지? 이건 거 같다. 이건 뭐 스탬프한 거 같은데. Sorry. Yeah, how to do this one? You take the money or the card? Card. Card, okay? Put the card inside. Card first and Okay. Choose. yes. Green. Okay. Okay. And number you select 2. number 2. Okay. Your fee. 아, Okay. Okay. Verify the card. Okay. Take the card. Now you can. 아, can go. 스타트. Okay. 어. This. Okay. 오케이. Yeah. 오케이. Bye. Thank you. 그래서 리시브를 누르고 이렇게 기계 앞에 서서 몇 분을 버티다가 결국 옆에 주유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탈리아어 기계 앞에 서서 어찌어찌 기름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지에서는 기름 한번 넣는 것도 미션이 됩니다. 한국에선 차에 타고 앉아만 있으면 누군가가 다 해주는데 여기는 셀프에다가 이탈리아어에다가 기계는 왜 그렇게 단계가 많은지 현금이 없으면 카드도 방법이 따로 있고 유종은 또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요. 다음번에는 혼자 넣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르티세이로 가는 길,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돌로미테가 계속 달라집니다. 어느 구간을 지나면 수직으로 솟은 회색 암벽이 도로 양옆을 막아서고 조금만 더 달리면 목가적인 초원이 펼쳐졌다가 다시 산이 나타납니다. 같은 산맥인데 10분마다 다른 표정입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경험은 흔하지 않습니다. 돌로미티에서는 그게 계속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산길이라 그냥 달리면서 보는 수밖에 없는데 달리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과합니다. 가끔은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바라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르티세이는 해발 1236m에 위치한 발가르데나 계곡의 중심 마을입니다. 알프스 스키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렸던 곳이고 겨울이면 스키어로 여름이면 트레커로 채워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 자체가 아담하고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세체다로 가는 케이블카와 알페 디 시우시로 가는 케이블카가 모두 이 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주차는 여기서 고민거리입니다. 오르티세이 마을 안쪽 주차는 비용이 꽤 나옵니다. 다행히 알페 디 시우시 케이블카 탑승장 옆에 주차장이 붙어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주차가 가능하고 케이블카 탑승장과 바로 이어집니다. 걱정했지만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차를 마치는 순간 작은 안도감이 옵니다. 차량 여행에서 주차 자리를 찾았을 때 그 안도감 다들 아시죠? 오늘 하루의 출발이 이렇게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기름도 넣었고 주차도 됐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처음 든 생각은 조용하다였습니다. 뭔가 북적될 것을 기대했는데 케이블카 주변 외에는 사람이 없더군요. 차를 세운 알펜디 시우시 쪽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쪽인지 낮엔 관광객의 흔적이 거의 없더군요. 세체다 케이블카 탑승장에 있는 건너편과는 온도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세체다 케이블카는 마을을 가로질러 걸어가야 합니다. 빨리 가면 15분 정도라는데 여유롭게 보다 보면 30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작은 시냇물이 나타납니다. 도로 옆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엄청 큰 물소리가 들립니다. 알프스 어딘가에서 내려온 물이겠죠? 그냥 지나치기 아까워서 잠깐 멈춰봤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에서는 종종 그런 게 있습니다. 멈춰야 할 이유가 없는데 멈추게 되는 순간들.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파스텔 톤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창마다 꽃이 가득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오스트리아와 경계를 맞댄 이 지역은 언어도 이중입니다. 이탈리아어와 독일어가 함께 쓰이는 남티롤 지역이라 간판도 두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알프스 산맥 안쪽에 이런 마을이 있다는 게 지도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보니 실감이 납니다. 성수기가 지난 시점이라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더군요. 붐비는 관광지는 분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죠. 이날은 마을을 보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젤라또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사람,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뭔가 쓰고 있는 사람, 트레킹 장비를 갖추고 걷는 사람들. 성수기의 활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텅 빈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살아있는 마을의 온도였습니다. 마을 구경은 세체다를 다녀와서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올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마을을 지나 케이블카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길도 아주 예쁩니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길이 조금 좁아지면서 조용해집니다. 양옆으로 보이는 산이 가까워지죠. 걷는 거리가 생각보다 길다 싶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입구 앞에 와 있었습니다. 세체다 케이블카 탑승장.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보입니다. 산속 터널을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서 그냥 걸어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타고 산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끝나야 케이블카 탑승장이 나옵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만큼이나 제 마음도 한없이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슈퍼서머 파스 있잖아. 샀거든. 그래서 이제 뽑는 거. 이 티켓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계속? 이건 사람은 걔네가 잘못한 거래. 이쪽. 케이블카 인터넷 티켓 오피스. 어디가 얘가 일로 들어가야 돼. 아 그쪽이야? 여기도 있잖아 여기. 아 나오는데 여기? 여기. 다음 거 타자. 케이블카 문이 열렸을 때 저희는 둘만 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저희가 타고 있는데 낯선 두 분이 탑승했습니다. 서로 눈인사 한번 나누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좁은 6인승 곤돌라 안에서 모두가 적당히 다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 신발 끝, 손잡이. 어색함이란 게 사실 그렇습니다. 말이 없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서로 이미 같은 기대를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티내기 멋쩍은 거죠. 세체다. 모두가 이 이름 하나 믿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케이블카를 2번 갈아탄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솔직히 그냥 한 번에 쓱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르티세이에서 출발한 곤돌라가 중간 지점인 프루네스에서 멈추더니 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훨씬 큰 케이블카로 갈아타야 하죠. 마을 해발 고도가 1200m대니 1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카는 달랐습니다. 크기도 크고 각도도 달랐습니다. 올려다 보면 줄 하나에 매달려 산 위로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사였죠. 발 밑으로 나무들이 멀어지고 돌만 남고 돌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착. 케이블카 문이 열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세체다가 보이기 직전 전광판을 봤더니 현재 기온 5.8도.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재킷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저도 따라 올렸습니다. 춥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빨라지는 그 이상한 감각, 여러분도 아시죠? 두근거림이 추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그 감각. 그리고 세체다를 마주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이 앞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폐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그냥 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석회암 능선이 하늘과 수직으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칼로 자른 것처럼 예리하고 구름은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몇 번을 봤던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서 있으니 달랐습니다. 사진은 스케일을 반도 못 담고 있었던 겁니다. 케이블카 도착 지점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길이 하나 이어졌습니다. 예수상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었죠. 그런데 걷다 보니 중간에 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놀이 공간이었습니다. 해발 2500m에 이 한기에 여기에 미끄럼틀과 그네를 놓은 겁니다. 황당함과 귀여움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틀린 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도 분명 있을 테고 아이 입장에서 이 풍경이 얼마나 감동인지는 아직 모를 나이니까요. 그 편의를 이렇게 쾌활하게 풀어낸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군요. 그리고 조금 더 걷자 시야가 한 번에 열렸습니다. 넓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넓었습니다. 2500m짜리 산 정상에 이렇게 너른 초원이 펼쳐져 있다는 걸 올라오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정상이라 하면 뾰족하거나 좁거나 바람이 서 있기도 힘든 곳을 떠올리는데 세체다는 달랐습니다. 짧고 청명한 초록빛 잔디가 산 위에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 위에 초원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은 것처럼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왜 여기 있지? 찾아보니 이 넓은 고산 초원은 돌로미테 특유의 지형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융기와 침식 그리고 빙하작용이 겹쳐지며 지금의 완만한 고산 초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잔디밭 아래에는 수만 년치의 시간이 눌려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그 위를 그냥 걷고 있던 것이고요. 미쳤어. 이거 다 뽑히면 장난 아닐까 봐. 그놈들이네. 놈들. 눈물을 뭐 하고. 진짜.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들어와. 부러워. 더 심한데? 더 심한데? 저기가 그냥 괜찮아 안 가. 야, 고생했. 그리고 저 앞에 세체다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오들레 봉군의 날카로운 석회암 능선이 하늘을 가르듯 서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게 아니라 존재감이 달랐습니다. 저 봉우리들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솟아 있었습니다. 땅에서 억지로 밀려온 것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더군요. 그냥 조용해집니다. 걸음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습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길도 잘 다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등에서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킷 안쪽이 축축해지기 시작했죠. 5.8도였습니다. 분명 쌀쌀했는데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걸 머리보다 먼저 알았던 거죠. 그렇게 걸어서 예수상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상에는 나무로 조각된 예수 십자가상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둥근 금속 구조물이 있어 눈앞에 펼쳐진 이탈리아 알프스와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봉우리들을 이름과 고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하늘에서 뭔가 날고 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이었습니다. 형광색 날개가 바람을 타며 돌로미티 상군 위를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게 어디서 출발하는 건지 어디서 탈 수 있는 건지 궁금함이 다리를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너무 들어왔다 이거. 가자. 가자. 이스탄불 이쪽이네. 우리가 아까 본 거. 이게 토파나네 저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 어떤 거지? 이렇게 생긴 거라면 또 이렇게 뾰족. 이것도 토파나티인데 덴토라고 이건 로즈 你从这儿 치마. 到哪个城市的距离是这样？ 여기 사소 피아토 있거든? 쌌어. 사소 피아토. 사소 롱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싸소는 거. 여기가 그래, 여기 이게 다 다 맞아. 싸서는 거네 이게. 맞아. 이렇게 보면 싸서는 거네 이렇게. 전망된 거. 저기가 싸서는 거랍니다. 근데 저기도 뿌였네. 여기서 모든 지역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처럼. 저쪽에 싸서는 거. 여기 예수님 상도 보이네요. 그냥 온통 그냥 다 올통. 와 날씨만 좋았으면 장난 아니었을 텐데 이게. 저기가 끝내줬겠는데 저쪽도. 해 떴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능선 갓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엔 초원, 오른쪽엔 절벽. 그냥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석회암 낭떠러지였죠. 발끝을 살짝 내밀면 바로 아래로 계곡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무섭냐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이로웠습니다. 이 두 감정이 같은 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게 이 능선 위에서 처음 실감됐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세체단은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는 예수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고 해발 2519m,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 아래 석회암 봉우리들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알프스와 산 정상 십자가의 관계는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산 정상이나 고갯길에 십자가를 세우는 전통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합니다. 16세기 무렵부터는 알프스 목초지나 마을 경계를 표시하는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티롤 지역에는 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796년 나폴레옹 군대가 북부 이탈리아를 통해 티롤로 밀려오던 때 티롤 사람들은 예수 성심에 이 땅을 맡기고 신의 도움을 구하는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투에서 이겼고 그 이후로 매년 그 서약을 기념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너머로 오들레 상군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봉우리에 걸린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우리도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구름은 봉우리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가 다시 걸렸습니다. 전부를 보여주기 싫다는 듯이 오늘은 그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반쯤 가려진 봉우리도 이미 충분히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를 봤는데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면 오히려 그 장면에 구멍이 날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 아시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찍었죠. 그런데 돌아보니
그 화면 속 풍경은 제가 눈으로 본 것의 100분의 1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빛의 질감도, 공기의 냄새도, 바람 소리도, 봉우리들의 실제 크기도. 카메라는 보이는 것은 저장했지만 느껴지는 것은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그것들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패러글라이딩이었습니다. 형광 날개가 오들레 봉군 사이를 유유히 가로질렀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굉장하다고 느끼는 풍경을 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과 그 안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장소인데 전혀 다른 경험일 텐데 저도 모르게 저 높이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현실이 따라붙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멋져도 줄 하나에 매달려 그 절벽 위를 날아다닌다는 건 용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와, 예쁘다. 이러다 딴 거 못 본다. 그래, 가자. 이동하자. 이건 이렇게 하는 데 아니라. 일로 올라가는 게 더 힘들겠네.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 능선 쪽으로 더 가까이 가보려 했는데 길목에 회전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2025년부터 현지 농장주들이 세체다 능선 전망 구간 입구에 회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1인당 5유로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루 8,000명이 이 길을 걷는 과도한 관광 인파로 인한 환경 피해와 초원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5유로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다녀오면 다음 일정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알페 디시우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 안까지 가는데 5유로를 더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좋았고 가까이 가보면 뭐 웅장하게 하겠지만 그리고 다음 일정도 있어서 일단 여기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가시죠. 아쉬움을 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서 케이블카 쪽으로 되돌아가는 길, 오면서 봤던 풍경을 반대 방향에서 다시 봤습니다. 같은 길인데 다르게 보이더군요. 갈 때는 설레서 빠르게 걷고 올 때는 아쉬워서 천천히 걷게 되는 그게 좋은 여행지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때 감사하는 게 없네? 그냥 타는 거네? 될라나 모르겠다. 될라나 모르겠다. 케이블카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올 때와 같은 곤돌라인데 같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발 아래로 초원이 멀어지고 능선이 작아지고 오들레 봉구는 조금씩 구름 속으로 다시 묻혔습니다.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으면 어땠을까?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서 그 석회암 능선이 온전히 드러나 있었다면, 사진으로만 보던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이미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은 건 다시 오라는 뜻이겠죠. 여행지가 전부를 주는 날보다 조금 남겨두는 날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세체다는 오늘 딱 그만큼만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압도적이었지만 조금 더가 남았습니다. 그 여백이 다음 여행의 이유가 되는 거죠. 내려가는 케이블카 안이 달랐던 건 풍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올라올 때 뵙지 못했지만 같은 곤돌라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서로 말이 없었죠.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기대를 꺼낼 타이밍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려올 때는 할 말이 생긴 거죠. 저 봉우리 보셨어요? 구름이 좀 거쳤을 때 잠깐 보였던 거 있잖아요.
서로 같은 걸 받고 같은 순간에 같은 감정을 가졌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낯선 사람들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언어가 조금 달라도 그 경험은 같았으니까요. 2500m짜리 산이 가져다주는 이상한 친밀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케이블카가 벌써 오르티세이 마을 높이에 닿아 있었습니다. 올라올 때는 그 15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내려갈 때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좋은 대화 앞에서는 시간이 예의가 없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체다. 후회 안 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너무 엄청나서 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별 뭐 없네 하는데 넘어가는 순간 그 우와 소리가 나오죠. 대단합니다. 세체다를 제대로 보여드리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알페디시우시까지 한 편에 담으려 했는데 그러면 둘 다 대충 보여드리는 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세체다만 해도 이 풍경을 간단히 잘라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알페디시우시는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거기도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사실 세체다 옆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오늘 저와 통한 거라 생각하겠습니다.